그날의 대화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쓰신 거 맞나요? 우리 딸 은지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파서요. 아빠가 대신 써드렸어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잠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이시라면 지금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제 원동력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수진이가 자꾸 깜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거나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잊어버리거나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48배 나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집 앞 슈퍼마켓에 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습니다. 20년을 살던 동네인데 말입니다. 그날 밤 아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상한가 봐. 자꾸 까먹어. 아내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병원 한번 가보자. 가볍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간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검사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아직 초기라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뒷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은지한테 짐이 될 것 같아.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앞으로 아내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 그런데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딸 은지의 숙제였습니다. 가족 일기 쓰기. 일주일에 3번 엄마나 아빠가 가족 일기를 써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글 잘 쓰던 아내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병원 다녀온 후부터는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책상 앞에 앉은 아내가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뭐 했더라? 아침에 병원 갔잖아. 그리고 점심은 집에서 먹고. 아, 맞다. 그랬지.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삐뚤빨뚤했고 문장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끝까지 일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물어보셨어. 엄마가 쓰신 거 맞냐고.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아파서 글씨가 이상하다고. 은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신 써주면 어떨까? 아내의 이름으로, 아내의 목소리로. 은지가 상처받지 않게, 아내가 자책하지 않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지가 학교에 가고 아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선뜻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대신해 쓴다는 것, 아내의 마음을, 아내의 하루를 제가 적는다는 것.
그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다. 아내가 좋아할 만한 문장. 아내가 쓸 법한 문체.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 자랑스럽다. 사실 은지는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니 거짓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기를 다 쓰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내가 낮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뭐해? 아, 은지 숙제 좀 봐주고 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일기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번엔 아빠가 도와줬어. 은지가 일기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고마워.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내가 당신 대신 써봤어. 아내는 일기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은지가 상처받지 않겠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앞으로 얼마나 오래 써야 할지, 언제까지 써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아내가 잊어버리는 것들을 제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아내의 목소리를 제가 대신 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아내를 대신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어젯밤 제가 쓴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 자랑스럽다. 아내의 목소리로 쓴 문장들. 과연 아내가 이렇게 쓸까? 다시 읽어보니 어색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자랑스럽다보다는 뿌듯하다는 표현을 더 자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막상 아내처럼 쓰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만큼 손이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침상은 차려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어제 일기 다시 읽어봤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읽어봤어. 근데 내가 그렇게 썼나? 기억이 잘 안 나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어제 일도 가물가물한 것입니다. 응, 당신이 쓴 거 맞아. 내가 옆에서 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요즘 자꾸 까먹어서 걱정했거든.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억지로 밝게 말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아내를 속이는 건 아닐까? 은지가 등교 준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빠, 일기장 챙겼어. 오늘 제출하는 날이야. 잘 가, 조심해서 다녀와. 은지를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결혼식 사진. 28배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제주도 바닷가에서 V자를 하며 장난치던 아내. 은지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병원 침대에 누워 아기를 안고 있는 아내의 얼굴엔 피곤함과 행복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기억합니다. 육아 일기를 빼곡히 쓰던 아내. 은지의 첫 웃음, 첫 발걸음, 첫 마디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던 아내. 오늘 은지가 엄마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다. 그 문장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런 아내가
이제는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울면 안 된다. 아내 앞에서만큼은 강해야 한다. 저녁 무렵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이번 일기 잘 썼다고. 은지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 은지가 부엌으로 달려가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엄마 일기 잘 썼대. 아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일기를 썼나? 응, 가족 일기 있잖아. 아, 그래. 맞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일기를 썼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밤이 깊었습니다. 아내와 은지가 잠든 후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제출할 일기를 써야 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내가 무엇을 했을까? 아내의 눈으로 본 하루는 어땠을까? 오늘은 날씨가 흐렸다. 아침에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실제로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국물이 너무 짰습니다. 소금과 된장을 잘못 계량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맛있다며 다 먹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칭찬받았다고 한다. 기분이 좋다. 이건 사실입니다. 은지가 선생님께 칭찬받은 건 맞으니까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걱정이다. 하지만 가족이 있어 든든하다. 이 문장을 쓰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이건 아내의 진짜 마음일까? 아니면 제가 바라는 아내의 마음일까?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써야 합니다. 은지를 위해서라도. 일기를 마저 완성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일주일에 3번 규칙적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아내의 하루를 관찰하고 아내라면 어떻게 느낄지 상상하며 썼습니다.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내의 어투, 아내가 자주 쓰는 단어, 아내의 시선.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보다 제가 아내를 더 잘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내 대신 쓰면서 오히려 아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은지를 사랑하는지, 아내가 얼마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걸 글로 쓰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고마워.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뭐가? 일기 대신 써줘서. 나 혼자는 못 쓸 것 같아.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신 쓰고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부터. 당신 글씨체 알아. 나랑 다르잖아.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 안 했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마음 알아서. 은지 상처받지 않게, 나 자책하지 않게.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아내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고마워. 내가 잊어버리는 것들 당신이 기억해줘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쓸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일기는 아내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은지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내를 잃어가는 두려움 속에서 일기를 쓰는 것이 제게는 아내를 붙잡는 방법이었습니다. 글로 남기면 아내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벌써 일기장 한 권이 반쯤 채워졌습니다. 앞으로 몇 권을 더 써야 할까? 언제까지 써야 할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내가 기억하든 못하든 저는 계속 쓸 것입니다. 아내의 목소리로, 아내의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아내와 함께한 하루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일기 쓰기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어김없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하루를 떠올리고 아내의 목소리로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마트에 다녀왔다. 은지가 좋아하는 사과를 샀다. 남편이 일찍 퇴근했다. 함께 저녁을 먹으니 행복했다. 날씨가 좋아서 베란다에서 빨래를 말렸다. 햇볕 냄새가 좋다. 평범한 일상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증상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뭐 찾아?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뭘 꺼내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간장 찾으려던 거 아니었어? 아, 맞다. 간장. 아내는 간장을 꺼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설탕과 소금을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찌개에 설탕을 넣어서 달콤한 된장찌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은지는 엄마, 이거 이상한데? 라고 했지만 저는 새로운 맛이네라며 다 먹었습니다. 아내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하지만 아내는 자책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이상해. 이것저것 다 까먹어. 천천히 나아질 거야. 약도 먹고 있잖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을 매일 먹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효과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아? 왜 그래? 요즘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는 것 같아서. 은지도 눈치챈 것입니다. 엄마가 많이 피곤하셔서 그래. 푹 쉬시면 나아지실 거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쓸 때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한다. 걱정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써야 할까? 아니면 밝게만 써야 할까?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가끔 깜빡할 때가 있지만 가족이 함께라서 든든하다. 남편과 딸이 있어 행복하다. 거짓은 아닙니다. 아내가 정말 그렇게 느끼길 바라는 마음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에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아빠, 빨리 와. 엄마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셨어. 냄비가 거의 탈 뻔했어. 지금 당장 갈게. 전화를 끊고 급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상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말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집까지 차로 30분. 평소 같으면 40분 걸리는 거리를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탄내가 났습니다. 은지가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와서 다행이었어요. 엄마가 국을 끓이시다가 깜빡하신 것 같아요. 은지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잘했어, 은지야. 얼른 불 끈 거.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어. 아빠가 알아볼게. 그날 저녁, 아내는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은지와 저는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식탁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많이 아프신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치매 초기래.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시는 거야.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치료하면 나아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는 어렵대. 하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대. 은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엄마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은지야.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은지가 잠들고 저는 아내가 누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은지가 얼마나 놀랐을까? 은지는 괜찮아. 우리 딸 씩씩해. 나 때문에 너희가 고생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점점 나를 잃어가는 게 무서워. 너희를 기억 못할까봐 무서워.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당신을 기억할게. 당신이 잊어버려도 내가 다 기억할게. 정말? 약속해.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일기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써야 할까? 오늘 국을 끓이다가 실수를 했다. 딸이 놀랐을 것 같아 미안하다. 이렇게 쓰면 될까? 아니면 아예 쓰지 말아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힘든 하루였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아줬다. 따뜻했다. 일기를 쓰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이 이제 한 권 반이 되었습니다. 빼곡히 채워진 글자들, 아내의 목소리로 쓴 문장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일기는 단순히 은지의 숙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아내와 제가 함께 살아온 증거라는 것을, 아내가 잊어버려도 이 일기장엔 우리의 하루하루가 남아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일기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내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말했습니다. 별은 이미 사라진 빛이래. 우리가 보는 건 과거의 모습이래. 그렇다면 제가 쓰는 일기도 그런 걸까요? 이미 사라져가는 아내를 글로 붙잡으려는 것일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아내는 아직 여기 있어. 제 옆에 있어.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스불 사건 이후 우리 집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은지가 학교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는 대신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은지야, 친구들이랑 놀다 와도 돼. 아내도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집이 더 좋아요. 하지만 은지의 눈빛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15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장님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가정이 우선이지. 근무 시간 조정해 줄게. 덕분에 오후 5시면
퇴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오면 은지가 엄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드리거나 TV를 함께 보거나 가끔은 그냥 손을 잡고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어느 날 저녁 은지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 금요일이 엄마 생일이잖아요. 그러고 보니 맞았습니다. 아내의 4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래, 뭐 하고 싶어? 케이크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은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예전엔 케이크 잘 만드셨잖아요. 그거 기억하실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지는 아직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같이 준비하자.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은지와 저는 일찍 마트에 갔습니다. 케이크 재료를 샀습니다. 밀가루, 설탕, 계란, 생크림, 딸기. 아내가 좋아하는 딸기를 듬뿍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 생일이에요. 은지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야? 네. 케이크 만들어요. 엄마랑 같이. 케이크? 아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옛날엔 엄마가 케이크 잘 만드셨잖아요. 그랬나? 네. 내 생일 때마다 만들어주셨어요. 아내는 기억이 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은지가 재료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엄마, 먼저 밀가루랑 설탕 섞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계량컵을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였지? 은지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2컵이요. 아내는 천천히 밀가루를 계량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밀가루가 조금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하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딸이 엄마를 가르치고 엄마가 딸에게 배우는 모습. 시간이 흘렀습니다. 케이크 반죽을 만들고 오븐에 넣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은지가 딸기를 씻었습니다. 엄마, 이거 예쁘게 올려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좋은 냄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모양은 삐뚤빨뚤했습니다. 생크림이 한쪽으로 쏠렸고 딸기도 고르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든 케이크였으니까요. 촛불을 켰습니다. 49개. 너무 많아서 5개만 꽂았습니다. 불을 끄고 은지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저도 함께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아내가 촛불을 불었습니다. 한 번에 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후 불었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은지가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소원 빌었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빌었어요? 비밀이야.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한 조각씩 접시에 담았습니다. 은지가 먼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 하지만 표정이 애매했습니다. 저도 한 입 먹어봤습니다. 너무 달았습니다. 설탕을 과하게 넣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최고야.
아내도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은지가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서, 너희가 이렇게 해줘서, 우리도 눈물이 났습니다. 세 식구가 케이크를 먹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가 잠들고 나서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일기를 써야 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딸과 남편이 케이크를 만들어줬다. 펜을 멈췄습니다. 케이크를 만든 건 은지와 아내였는데, 하지만 아내는 자신이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딸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다. 이렇게 쓰면 언젠가 아내가 이 일기를 읽을 때 자신이 딸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기억할 것입니다. 거짓은 아닙니다. 아내가 실제로 만들었으니까요. 딸이 노래를 불러줬다. 남편이 촛불을 켜줬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생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픈 생일이었을까요? 둘 다였습니다. 그날 밤 은지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일기 쓰고 있었어. 은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쯤 나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완치는 어렵다고, 점점 나빠질 거라고. 하지만 은지에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우리가 잘 돌보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은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대답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나도 도울게요. 고맙다, 은지야.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가 방으로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라서 든든하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 같다. 거짓말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내가 빌었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나아지게 해달라는 소원이었겠지요. 아니면 가족이 행복하게 해달라는 소원이었겠지요. 저도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좋겠다고. 아내와 함께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네 번째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일기장은 이제 세 번째였습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쓴 문장들이 빼곡히 쌓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나야, 여보. 당신 남편.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남편? 제 남편이요? 그래, 우리 결혼한 지 20년 넘었잖아. 아내의 눈빛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잘 기억이 안 나서.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것.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은지가 학교에 가기 전 나왔습니다. 엄마, 아침 먹어요. 아내가 은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히 은지는 알아봤습니다. 딸이구나.
네, 엄마. 나 은지예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은지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은지를 학교에 보내고 아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여보, 우리 앨범 볼까? 앨범? 응, 우리 결혼 사진이랑 은지 어렸을 때 사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앨범을 꺼내 함께 펼쳤습니다. 이게 우리 결혼식 사진이야. 아내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예쁘네요. 이 여자가 저예요? 그래, 당신이야. 정말 아름다웠어. 그럼 이 남자는? 나야. 당신 남편. 아내가 저를 보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닮았네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닮았다는 말.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아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다음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이건 은지가 돌 때 사진이야. 당신이 떡을 만들었지. 정말요? 제가 떡을 만들 줄 알아요? 그럼 정말 잘 만들었어. 아내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봤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오후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거실 책장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세 권의 일기장. 이게 뭐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쓴 일기야. 제가요? 응, 매일매일 우리 가족 이야기를 썼어. 아내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남편과 산책을 했다. 딸아이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자랑스럽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행복했다.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뭐라고? 제 글씨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 기억이 안 나요. 당신이 쓴 거 맞아. 내가 옆에서 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진정해, 여보. 천천히 생각해봐. 아니라니까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일기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일기장이 펼쳐진 채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1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매일 밤 정성껏 써온 문장들이, 아내를 위해, 은지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지켜온 것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일기장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화나게 해서. 아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내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를 밀어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 누군지 모르겠어요.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아내를 돌봐야 하니까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주름이 조금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제가 사랑했던,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빠 우셨어요?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낮잠 주무시고 계셔. 은지가 거실로 가서 아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게 돌아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힘내자. 은지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내와 은지가 잠들고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일기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오늘은 남편을 못 알아봤다. 이렇게 쓸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일기장을 보고 혼란스러웠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든 하루였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불안했다. 하지만 가족이 곁에 있어 다행이다. 거짓말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써야 했습니다. 남편이 옛날 사진들을 보여줬다. 우리가 참 행복해 보였다. 이건 진실이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기장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기는 이제 누구를 위한 것일까? 아내는 자기가 쓴 것도 아니라고 하고, 은지의 숙제도 이미 끝났고, 그렇다면 이건 저를 위한 것일까요? 아내를 잃어가는 두려움 속에서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것. 내일도 모레도 계속 쓸 것이라는 것. 아내가 기억하든 못하든, 아내가 인정하든 부정하든, 저는 계속 쓸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대신 우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을 서랍에 넣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의 기억을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끝까지 당신 곁에 있을게. 당신이 날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당신을 기억할게. 평생. 그날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내는 이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줘야 했습니다. 옷 입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저는 회사에 무급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아내를 혼자 둘 수 없었으니까요. 은지는 학교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주말마다 일했습니다. 은지야, 공부해야지. 아르바이트는 안 해도 돼. 아빠, 괜찮아요. 나도 돕고 싶어요. 16살 아이가 가장 노릇을 하려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야지. 아내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집이야. 우리 집. 저 누구예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야. 당신을 돌보는 사람이야. 남편이라는 말은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혼란스러워하니까요. 밥을 먹이려 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어요. 조금만 먹어. 기운 내야지. 싫다니까요. 아내가 손으로 숟가락을 쳐냈습니다. 밥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참았습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계속될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중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서 돌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이요? 네, 전문 인력이 24시간 케어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도 가족분들께도 더 나을 겁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집에서 제가 돌볼게요.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가족분들 건강도 중요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빠,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많이 진행됐대. 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계속 돌볼 거야.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 너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지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일찍 자. 네, 아빠도요. 은지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이 4권째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쓸까? 오늘은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 펜을 멈췄습니다. 의사가 요양원을 권했다는 말을 써야 할까? 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아줬다. 따뜻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느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 행복하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써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내가 행복했다고, 우리가 행복했다고 기록될 테니까요. 일기를 쓰고 나니 공허했습니다. 이 일기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아내는 읽지도 못합니다. 읽어도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은지의 숙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저를 위한 것일까요? 아내를 잃어가는 현실을 부정하기 위한 도피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기를 쓰지 않으면 아내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글로라도 남겨야 아내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저녁을 먹이고 약을 먹이고 씻겼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 없이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앉아요. 왜? 할 말이 있어요. 은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데? 은지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빠, 그만 쉬어요. 뭐? 일기 쓰는 것도, 엄마 혼자 돌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 보여요. 나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점점 무너지는 게 보여요. 엄마도 아빠를 못 알아보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버티는 척하지만 사실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은지야, 요양원 알아봐요. 전문가들이 엄마 돌볼 수 있잖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를 보낼 수 없어. 왜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내는 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와 함께 있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요양원에 가는 게 아내에게도 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보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모두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이미 떠났어요. 뭐라고? 몸은 여기 있지만 엄마의 마음은 이미 어딘가로 떠났어요. 아빠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떠났습니다. 저를 떠났고 은지를 떠났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겉모습만 남아있을 뿐.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면 정말 끝이니까요. 은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일기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쓸까? 오늘 딸이 말했다. 그만 쉬라고. 쓸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가족이 함께 있어 행복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써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언젠가 누군가 이 일기를 읽었을 때 우리가 행복했다고 믿을 테니까요. 일기를 쓰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아빠는 아직 멈출 수 없어. 아내를 놓을 수 없어. 이 일기를 놓을 수 없어. 이게 아내와 연결된 마지막 끈이니까.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일기장은 이제 5권째였습니다. 2년 반 동안 쓴 문장들이 빼곡히 쌓였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밥을 먹일 때도 옷을 갈아입힐 때도 인형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약을 먹이고 하루 종일 곁을 지키다가 밤이 되면 일기를 썼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은지의 고등학교 입학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은지가 교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새 교복이 잘 어울렸습니다. 아빠 어때요? 예쁘다. 정말 멋지다. 은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엄마한테도 보여드려야지. 은지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고등학생 됐어. 교복 봐. 은지가 빙글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무표정하게 은지를 봤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입학식이야. 같이 가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 은지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내 곁에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고등학생 됐어. 믿어져?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은지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입학식에 갔습니다. 은지와 저 단둘이. 강당은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함께 왔습니다. 은지가 다른 가족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아빠가 와주셔서 고마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교실에 들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혼자 오셨네요? 네,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요. 그러시구나. 따님, 잘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지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사진 보여드릴래요? 그러자 은지가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엄마, 입학식 사진이야. 은지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강당에서 찍은 사진. 교복 입은 은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쁘지? 나 이제 고등학생이야.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이라도 대답해줘요. 은지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은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은지야. 엄마가 알고 계실 거야. 하지만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은지를 달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끝일까요? 은지의 중요한 날들을 앞으로 아내는 계속 이렇게 놓치는 걸까요? 아내의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5권의 일기장. 2년 반 동안 쌓인 기록들.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 자랑스럽다. 제일 처음 쓴 문장이었습니다. 2년 반 전, 아내가 아직 저를 알아볼 때 일기장을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 우리가 함께 쓴 일기야. 아내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은지 이야기가 많아. 은지가 얼마나 자랐는지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딸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다. 이건 은지 생일 때 쓴 거야. 기억나? 아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계속 넘겼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손을 잡아줬다. 따뜻했다. 가족이 함께 있어 행복하다. 딸이 노래를 불러줬다. 한 장 한 장 읽어줬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로 쓴 문장들을, 아내가 느꼈을 감정들을, 아내가 살았던 날들을 모두 읽어줬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다. 어젯밤 쓴 일기였습니다. 딸이 커서 뿌듯하다. 내 딸이 이렇게 컸다니. 눈물이 난다. 읽다가 흐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아내의 눈에 초점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 고등학생.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은지가 고등학생 됐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컸네.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야. 알아보겠어?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한참을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년 반 만에 아내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를 기억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야, 빨리 와봐. 은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왜요? 엄마가 깨어나셨어. 은지가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내가 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은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엄마. 은지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세 식구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일기장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쓴 문장들이 아내의 기억 깊은 곳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내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나 보여?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내는 이미 떠났습니다. 잠깐의 기적이 끝났습니다. 은지가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다시. 알아, 은지야. 우리는 아내 곁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다. 입학식 사진을 봤다. 예뻤다.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추가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울었다. 행복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슬펐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아내가 돌아왔으니까요. 우리를 알아봤으니까요. 일기장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기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아내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기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쓸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적을 바라며.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가 깨어나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아내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기는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썼습니다. 아내를 되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한 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했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말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아내를 보낸 것 같았으니까요. 지금 제 곁에 있는 건 아내의 몸일 뿐, 아내의 마음은 이미 저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같이 앉아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당연한 걸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은지야. 엄마는 행복했을 거야. 정말요? 그럼. 우리가 곁에 있었잖아.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일기 계속 쓸 거예요? 응. 왜요? 엄마는 이제. 은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알아. 엄마가 읽지 못한다는 거. 그래도 쓸 거야. 왜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사랑의 증거니까. 우리가 엄마를 사랑했다는 증거. 엄마가 우리와 함께 살았다는 증거. 은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래, 이게 진짜 사랑이야.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일기 썼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지 이야기 많이 썼어. 우리 딸이 얼마나 씩씩하게 자랐는지. 아내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도 자랑스러울 거야. 우리 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고마워. 20년 넘게 함께 해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했어. 은지를 낳아줘서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의 기억을 지켜주지 못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당신 곁에 있었어. 그걸로 됐어. 그걸로 충분해.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평생 사랑할게.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방을 나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써야 합니다. 오늘은 조용한 하루였다. 가족이 함께 있었다.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추가했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아줬다. 따뜻했다. 사랑한다고 말해줬다. 고마웠다. 아내가 느꼈을 감정들을 적었습니다. 아내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들을 적었습니다. 평생 함께 해줘서 고맙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행복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기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5권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년 반이 넘는 시간, 1,000개가 넘는 문장들, 모두 아내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5권의 일기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쌓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일기장들이 증명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행복했다는 것을. 일주일 후였습니다. 새벽 5시, 은지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알았습니다. 급히 아내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지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왔습니다.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아내가 없는 집,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은지를 위해서라도. 밤이 되었습니다. 은지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거 드릴게요. 은지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새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6번째 일기장이요. 계속 쓰세요. 은지야. 엄마는 가셨지만 아빠의 사랑은 계속되잖아요. 그걸 기록하세요. 고맙다, 은지야.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은지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아빠, 엄마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럴까? 네.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알았을 거예요. 은지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은지가 방으로 돌아간 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백지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 당신이 떠났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닫고 계속 썼습니다. 슬프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했으니까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평생 사랑할 것입니다. 이 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도 계속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내 없는 첫 아침. 슬펐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안에 살아있으니까요. 기억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이 일기장 속에 은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기억을 잃어도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일기장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쓸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내를 향한 사랑을, 우리의 이야기를, 그것이 아내를 기억하는 제 방법이니까요. 그것이 아내와 함께하는 제 방법이니까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5권의 일기장과 새 일기장, 6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권이 더 채워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아내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는 것.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웠어. 사랑해. 평생.